반갑습니다. 고도입니다. 제 커뮤니티에 의도치 않은 저격글을 올리게 돼가지고 오늘 다흥님이랑 긴밀한 통화를 나눴고요.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토요일 다흥님의 영상을 통해서 민간의 두점박이 사슴벌레 세우기 현실화될 것이라는 오피셜 영상이 떴는데요. 문제는 해당 곤충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나 보호를 담당하는 환경청 부서랑 서식지의 보존기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서 제가 농진청이랑 해당 출원농가가 소속돼 있는 농업기술원에 제 신분을 밝히고 문의를 했고요. 주말이라 당연히 평일에 대충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농기원에서 이걸로 좀 약간 이슈가 되었는지 오늘 일요일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로 해당 이야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랑 곤충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남겨주어서 제가 대신 설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급하게 다흥님의 영상이 일정 부분 잘못되었다고 최초 제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고요. 이게 다흥님이 좀 전화가 오셔가지고 직접 발로 뛰시면서 본인이 알게 된 내용과 본인이 미처 알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에 대한 필요성 등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 커뮤니티 내용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 다흥님의 영상 설명 내용이 마치 다수가 잘못되었다라고 최초 커뮤니티에 남겨서 다흥님이 좀 불필요하게 좀 욕을 많이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다흥님의 영상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부연 설명이 없으면 이게 좀 많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이미 나무위키 등의 내용들을 보면은 벌써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우선 이번 다흥님이 남기신 오피셜에서는 국가기관의 증식이 분양 허용까지 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두점박이 사슴벌레 농가 출연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개인의 세우기 좀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주 내용이었고요. 이 소식이 뜨면서 관련 곤충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핫한 반응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곤충인들에게는 꽤나 반가운 소식이고 국내 곤충 산업의 또 다른 방향성 확대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으로도 알려질 수 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흥님의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두점박이 사슴벌레 민간 사육이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집에서 특히 정확하게는 가정집에서 인공 증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점박이 사슴벌레, 도대체 이 녀석이 뭐길래 곤충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야생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해당되는 곤충입니다. 국내 사슴벌레 중에서는 유일하게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곤충 사육을 좋아하시는 곤충인들에게는 정작 여러 커뮤니티에 보면 같은 속에 다른 사슴벌레가 국내에 잘 정착해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식 난이도가 상당히 쉽다는 점, 그리고 주서식지인 제주도에서는 의외로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 때문에 이 곤충이 왜 멸종위기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곤충인들에게 그동안에 그림의 떡 신세가 되었는지 이거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기준점이 많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은 개체수가 많고 적음으로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아요. 우선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5년마다 정기 개정을 거치면서 그 기간에 새로 등록되거나 혹은 말소, 혹은 등급이 강화되는 등의 상승과 하락을 하게 됩니다. 곤충의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당 종들이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게 해제가 되거나 혹은 신규 등재가 되거나 혹은 재등재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멸종위기 등재는 아무래도 잘 알려진 곤충과 관련 학자들이 주로 조사하는 동물들 위주라는 한계가 있는데 대신에 이러한 등재에 관한 이유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객관화하기 위한 근거로 생탁자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인정되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아래 1, 2급에 해당되는 순간은 환경부의 보호 대상종이 되면서 이게 밀렵이라든지 아니면은 밀반출 혹은 불법 증식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한번 지정되면 왠지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해당 생물의 성공적인 서식지와 좋은 개체수나 유전적 다양성 등이 호전되면 지정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전박이 사슴벌레도 최초 200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제주도 내 개체수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12년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격하가 돼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다흥님이 올려주신 영상은 각 지자체 농업기술원과 농가의 협약 등을 통해서 민간 분양용 도전박이 사슴벌레 대량 생산 및 자유로운 유통 등의 소식을 전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과정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의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이는 다흥님이 말씀하신 두전박이 사슴벌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1차 증식자와 2차 증식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고요. 각 증식자의 목적도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서 1차 증식자는 해당 생물의 복원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는 서식주의 보존기관과 교육적, 연구적인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키우게 되는 일부 기관이나 사업체 등에 해당이 되고요. 이 기관들은 최소 채집한 개체 이상의 인공증식 개체를 형태적이나 유전적 다양성 등에 따라서 원서식지에 방생을 해야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다흥님 영상에 출연하신 농장은 1차 증식자인 농기원의 공충 담당기관에서 분양을 받은 2차 증식자에 해당이 되고요. 단 2차 증식자의 인공증식 개체들은 영구적인 목적이 없는 인공증식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유전적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고요. 직접 채집한 개체로 인공증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방생을 하는 사업에 의무는 없고 해당 개체들이 대부분은 누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 다양성과 유전적 특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자연에 방생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농기원 등의 분양을 받아서 두전박이 사슴벌레를 키우는 농장은 순전히 교육이나 홍보 혹은 개인 분양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과연 개인이 두전박이 사슴벌레를 암수 페어까지 받아서 집에서 인공증식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조건을 맞추면은 사육은 가능하고요. 단 그 조건은 개인의 가정집에서는 충족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1, 2차 증식기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시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규정이 있고요.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당연히 이제 허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든 이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등록된 종을 인공증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두전박이 사슴벌레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조건은 구입 당시에 환경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부에게 생체 혹은 표본의 보관신고를 매년 해야 되고, 또한 집에서 인공증식을 하지 않는 전제입니다. 즉 다흥님 영상에서 표현한 것처럼 개인의 일반적인 사슴벌레처럼 마음 놓고 사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공증식을 하고 싶으면 1, 2차 증식자 수준의 사육시설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게 지역 환경청장의 허가까지 받으면 가능한데, 그게 가정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이라서 가정에서 마음 놓고 도전박이 사슴벌레를 키워서 증식하고 하는 것은 이제 불법의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이제 다흥님이 농기원과 직접 통화를 했고요. 거기서 다흥님이 이제 답변을 받은 내용으로는 개인이 이제 이런 법을 무시하고 아무래도 몰래 사육해서 몰래 파는 경우나 밀반출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농기원 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농기원 측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랑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 해제 전에 사육을 허용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정말로 풀어진다 하면 이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야생생물 보호와 곤충 산업에 관한 일을 모두 하고 있는 좀 모순적인 이제 상황을 좀 안고 있는데요. 우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개인의 사육 허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반기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개인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번 오피셜을 통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민간 분양에 대한 관점은 아무래도 많은 규제로 얽혀져 가지고 사업성에 한계가 있는 곤충업자랑 농가에 대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측면도 있긴 하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종을 곤충 시장에 유입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게 아무래도 곤충 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호종을 민간에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해당 생물이 살지 않는 지역 등에 방생을 해가지고 나오는 국내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측면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게 보호종이기 때문에 분양이 온전히 자유롭진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규제에 대한 허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밀렵이나 불법 증식은 여전히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규제나 혹은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마련할 능력조차 없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데 단순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새나 포유류 같은 이제 척추동물에 대비해서 그런 곤충과 같은 작은 소동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각보다 많이 가볍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자유롭게 곤충을 키울 수 있는 일본도 이제는 점점 자국종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중들의 인식도 곤충에 관해서는 멸종위기 보호종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한 인식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보호종에 대한 개인 사육의 기준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전제를 준 농기원과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은 환경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마지막 목표는 개체수와 서식지가 복원이 되고 정상화가 되면서 보호종에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기관과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대중들이나 여러분들 같은 이제 분들도 이런 보호종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